지금이 진짜 아침 막 6시 반 이렇게 되는데 출근 시간이 이 정도 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한 6시, 6시 반, 늦으면 한 7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평일 주말 전부 다요? 그렇죠. 근데 공장은 김해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원래 두구동에 공장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매출이 좀 올라오고 사업 확장을 하게 되면서 김해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넓어지신 거예요? 두구동에 있을 때 300평 정도 됐었는데 300평이요? 네, 지금은 한 900평 정도? 처음에 창업을 하실 때 자금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그 목수일 하면서 10만원, 20만원 매일 쌓이는 돈을 3년, 4년 동안 계속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에 창업을 하신 거예요? 3천만원. 3천만 원 시작해서 지금은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한 달에 한 1억 5천에서 3억 4억 정도? 평균적으로 치면 한 2억에서 2억 5천 되는 것 같아요. 이 기계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밑에 이게 저 기계 저는 갔다 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마감면이 하나 붙었죠? 옆에만 붙은 게 맞죠? 그렇죠. 옆에만 붙은 거죠. 근데 이렇게 엄청 깔끔해 보이네요. 그거 하나. 이 제품은 좀 많이 비쌉니다. 포르쉐 한 대값? 포르쉐 한 대 값이면은 뭐 한 2억 5천? 이것도 거의 한 벤츠 S 클래스 정도? 거의 이 정도면은 차고인데요, 차고. 외제차만 있는 차고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럭스싱크대 대표님 맞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산에 사는 80년생입니다. 하는 일은 지금 싱크대 붙박이장, 주문 제작 가구,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업체 이름이 뭔가요? 원래는 럭스 핸드메이드 부엌 가구였는데 매출 증대로 인해서 DB 컴퍼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그럼 확정되신 건가요? 네, 좀 확장된 개념인 거죠. 지금이 진짜 아침 막 6시 반 이렇게 되는데 출근 시간이 이 정도 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한 6시, 6시 반, 늦으면 한 7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평일 주말 전부 다요? 그렇죠. 이제 공장으로 가는 길이 지금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오늘도 조금 늦었는데 이렇게 아침인데 차가 좀 많이 밀리네요. 좀 더 늦으면 차가 안 갑니다. 이쪽 라인 자체가. 공장은 어디 있는 거예요? 공장은 상동 IC 부근에 있습니다. 김해시 상동 IC. 보통 구서 IC에서 한 20분 정도? 부산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근데 공장은 김해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원래 두구동에 공장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매출이 좀 올라오고 사업 확장을 하게 되면서 김해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넓어지신 거예요? 두구동에 있을 때 300평 정도 됐었는데 300평이요? 네, 지금은 한 900평 정도? 3배로 늘어나셨네요? 그럼 그 공장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요, 다 해서 부지까지 다 해서. 아, 부지까지 다 해서요? 네. 아니, 제가 싱크대 이런 쪽을 처음 들어봐서 일하는 거를 네네. 무슨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큰 평수가 필요한가요? 이게 제조를 하다 보니까 기계가 한 대 두 대씩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좀 넓게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좀 위험한 기계도 다루다 보니까 앞으로 살 기계도 많고 해서 좀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싱크대 이렇게 관련 기구, 인테리어가 아니고 근데 전부 싱크대 관련 기구입니다. 900평이나 들어갈 만큼 많아요, 그게? 전체 부지가 900평이고 앞에 사무실동 빼고 옆에 창고동 빼고 본 건물은 320평, 33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넓은 것 같은데요. 저희 채널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요즘에 젊은 분들이 가구 제조하고 노가다 계통의 일들을 모르시고 좀 깊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하는 일을 좀 알려드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고 아 이렇게 일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창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럭스 부엌 가구가 최초 사업자 나온 게 18년도 5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 5년이 넘었습니다. 싱크대로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20살 때 타일 유통업을 좀 했었어요. 타일하고 뭐 수도꼭지, 뭐 수전 유통하고 납품하고 뭐 간단한 건 시공도 하고 했었는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폐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부산 내려와서 이것저것 좀 일을 하다가 요식업을 또 했었습니다. 건술집을 하고 좀 잘 되고 해서 음식점 창업을 또 했었는데 그때 좀 인테리어 공사할 때 너무 비싸더라고요. 현장에 계속 거의 매일 나와서 어떻게 공정을 하는지 계속 보는 과정에서 목수님들 일하시는 거 보고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해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목수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식업을 하면서요. 저녁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시간이 비니까 짬짬이 벼룩시장 보고 공고 나오면은 현장에 가서
일주일에 뭐 2, 3일 정도? 그러면 목수일은 혼자 독학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벼룩시장 보고 일용직 구하는 그 모집 공고 보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신 건가요? 그때는 뭐 잠을 한 4-5시간 정도 잤으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일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13년 정도 됐겠네요. 싱크대도 이렇게 직원으로 시작하신 건데 그럼 목수랑 하는 일이 좀 비슷한가요? 네, 많이 비슷합니다. 어떤 식으로 좀 비슷한가요? 목수는 일 마감을 보면서 가벽도 세우고 현장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구는 이게 또 최종 마감인데 목수도 합판을 재단하고 시공을 하는데 가구 제조도 합판을 재단하고 시공을 하는 게 똑같아요. 근데 이제 목수는 후공정을 생각하고 시공을 하는 거고 가구는 최종 마감이기 때문에 최종 마감을 생각하고 세팅을 하는 거죠. 최종 마감이란 뭐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까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아파트 같은 작업할 경우에는 한 번에 막 여러 개가 확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어요? 아, 그렇죠. 많죠. 규모가 크면 나눠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이제 입찰 방식이라서 단가도 맞아야 되고 어느 정도 공장 설비도 있어야 되겠죠. 가구 공장이 이렇게 큰 규모로 하는 데는 제가 부산에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메이커 제외하고는. 대기업이라던가 그런 업체들 전부 다 인테리어잖아요. 대표님이 이렇게 싱크대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인테리어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금 가구 제작만 하는데도 너무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싱크대랑 붙박이장 제조 쪽으로 빠지지 않았나. 오히려 제가- 그쪽으로 전문점이라는 인식이 좀 강해진 거네요. 그렇죠. 원래 처음에 사업자를 낼 때도 이제 인테리어 문구를 같이 넣었었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바쁘게 좀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 문의가 들어오면 주로 저희 거래처 대표님들께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창업하신 지도 5년 되셨고 지금 900평 규모가 꽤 크잖아요. 처음에 창업을 하실 때 자금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그 목수일 하면서 10만원, 20만원 매일 쌓이는 돈은 3년, 4년 동안 계속 모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가 셋이다 보니까 가정에 들어가는 돈이 많았거든요. 요식업을 하고 낮에 목수 일을 하면서 목수 일을 한 돈을 계속 세이브를 했던 것 같아요. 요식업을 하시면서 하신 건 전부 다 가정에 그렇죠. 들어간 거고 그래서 얼마에 창업을 하신 거예요? 한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3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청년 창업 지원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만 40세 이하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하고 최초의 기계 등 사고 그렇게 창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3천만 원을 시작해서 지금은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한 달에 한 1억 5천에서 3억 4억 정도? 평균적으로 치면 한 2억에서 2억 5천 되는 것 같아요. 수익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5%, 7%? 많이 되면 한 10% 정도? 그래도 매출이 높아서 그런지 그 정도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직원이 11명이거든요. 매출이 뭐 전달로 몰리고 뭐 다음 달로 몰리고 하는 달이 있거든요. 수익이 아무래도 적게 나오는 게 업 자체에 그런 특징도 있나요? 2, 3년 전만 해도 막 수익 구조가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요즘에 뭐 원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자연스럽게 수익금이 좀 줄었죠. 금리가 좀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싱크대 작업 자체가 건물 지을 때 같이 들어가는 거라 하셨잖아요. 네네. 언제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작업이? 거의 최종 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배, 마루 그런 공정들이 다 끝나고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내수로도 다 연결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 그렇죠. 수전 연결, 싱크대, 하부 배관 연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죠. 요식업도 하시고 뭐 목수도 하시다가 이렇게 넘어오셨는데 원래 이렇게 도전을 잘 하는 성격이세요? 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이끌린 거네요. 네, 그렇죠. 요식업을 할 때도 아, 내가 왜 좀 이러고 있지? 이게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 하고 싶은 일을 찾다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나오시고 몇 시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일찍 퇴근을 하면 한 5시, 6시. 요즘은 또 이제 성수기 아닌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좀 늦게까지 하는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10시, 11시는 뭐 기본이고 마감이란 게 이제 인테리어 업체 거래처들이 많으니까 거래처 대표님들과의 좀 약속인 거죠.
새벽 1시, 2시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업이 좀 하드코어 직종이라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던데 일이 좀 힘든 거는 좀 있습니다.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극한 직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성에 안 맞으면 이게 일 자체가 아무래도 좀 몸으로 하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뭐 아파트나 주택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이런 영업하는 가게 같은 경우에도 막 싱크대에 다 들어가시나요? 아, 네, 그럼요. 상가도 많이 들어가고 서점에도 들어가고 뭐 의류업체에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 주방이 있을 수 있는 곳이면 다 가는 거네요. 그렇죠. 주방뿐만 아니라 뭐 책장, 붙박이장, 제작 가구들이 많이 들어가죠. 오늘은 스케줄이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일단 공장에 갔다가 실측도 하러 가야 되고 마감 보고 있는 현장이 지금 좀 많이 있거든요. 현장을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부산이고 주로 해운대 쪽이 많고 금정구, 사직동, 뭐 양산, 울산, 김해 오늘은 현장이 그렇게 있네요. 방금 말씀해준 것만 해도 5개는 되는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퇴근 시간은 몇 시로 예상하세요? 아, 그래도 오늘은 좀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5개가 양호한 편이에요. 네. 저녁에 퇴근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쵸, 오늘 좀 일찍 끝나면 한 8시, 9시 정도 퇴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끝나면요. 네, 일찍 끝나면.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 뭐 식사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간헐적 단식 많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식사는 뭐 돌아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맛있게 잘하는데 뭐 그 정도만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이게 다 공장인 거예요? 네, 다 공장인 겁니다. 와, 안에 진짜 내부가 엄청 넓네요. 아, 네,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싱크대 하는데 들어가는 기계들이죠. 파판하고 일단 그거는 이제 자동 재단기입니다. 이 기계는 파판을 자동으로 재단해주는 기계입니다. 이제 이쪽에 파판 사이즈에 맞게 치수만 기입하면 바로 합판이 재단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자동으로 잘라주고 디자인을 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이 기계도 똑같은 자동. 이거는 이제 뭐 내부장 재단하는 기계. 내부장이요? 네, 내부장. 붙박이장이랑 싱크장이 보통 보면 크게 내부장 소재가 다르고 마감재 소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이 그렇죠. 말씀하시죠? 안쪽 바깥쪽이. 어. 네. 제품은 이 기계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밑에 이게 저 기계 저는 갔다 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마감면이 하나 붙었죠. 옆에만 붙은 게 맞죠? 그렇죠. 옆에만 붙은 거죠. 근데 이렇게 엄청 깔끔해 보이네요. 그거랑. 그렇죠. 기계는 이제 조립을 할 수 있게 유도 보링을 해주는 기계거든요. 유도 볼링이요? 보링. 합판에 필수 자국을 내주면 합판끼리 결합을 해서 조립을 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요즘 다 네.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이제 구멍을 뚫어주는 거네요. 네, 저희 영어로는 뭐 넉다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넉다운 시스템이요. 네, 이 제품은 좀 많이 비쌉니다. 포르쉐 한 대값? 포르쉐 한 대 값이면은 네, 뭐 한 2억 5천? 근데 다른 기계들도 얼마 정도예요? 다른 기계들은 한 제네시스 정도? 지금 여기 뭐 보신 게 한 제네시스 세대 포르쉐 한 대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지금. 그렇죠. 이것도 거의 한 벤츠 S 클래스 정도? 요거 한 대. 근데 크기에 비해서는 옆에 거보다 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게 요즘에 좀 유행하는 건데, 제로 엣지라고 해서 본드 없이 격창면을 붙이는 기계입니다. 본드 없이 붙이려면은 붙인 티가 안 나는 건가요? 그렇죠. 붙인 티가 안 나죠. 원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열로 붙이는 기계입니다. 테두리 티가 안 나요. 이 기계는 합판에 미키마우스를 그릴 수 있습니다. 원형 타공이라든지 재단기거든요. 이것도 뭐 한 벤츠 S 클래스. 벤츠 두 대. 요것도 이제 마감재 재단하는 소형 재단기. 이쪽 라인은 이제 저희 조립, 넉다운 설비를 해놨는데, 이제 인테리어 업체나 거래처들에서 조립까지 해서 좀 시공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이거는 이제 뭐, 조그만 합판 재단하는 재단기. 이게 이제 새로운 기계로, 지금은 요 마감면이. 깔끔하게. 네. 이게 원래 어떻게 생겼던 거죠? 이게 원래 원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예전에는 이제 본드를 발라서 많이 붙였는데 이게 설비가 원체 좋아지다 보니까 마감재도 퀄리티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벤츠 S 클래스가 다 해주는 거네요. 네, 벤츠 S클래스 한 대 큰맘 먹고 뽑았습니다. 기계들이 전부 다 되게 새 것처럼 보이는데 바꾸신 것도 있는 건가요?
제가 일하면서 하나씩 구입을 한 겁니다. 이게 필요해서 한 대 사고, 저거 하다 보니까 저게 필요해서 한 대 사고. 돈 모인 대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돈 모인 대로 계속 샀습니다. 근데 기계가 이렇게 크고 좀 많은데 직원이 11명으로 충분한가요? 예, 그래도 저희가 뭐 100% 자동화는 아닌데, 한 50%는 좀 자동화를 시스템을 해놔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다 오래 하셨어요. 한두 분 빼놓고는 3년 이상씩은 다 되신 분들이라서 손발이 잘 맞습니다. 일단 월급도 엄청 세고요.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 해주시면. 전문직이 되기 전까지는 좀 급여가 적은 건 맞는데, 전문직이 되면 억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8천, 9천 되지 않을까요? 연봉 기준이요? 네. 인테리어에서 직원 부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인테리어 업체하고 협업하는 경우도 많은 건가요? 협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서 발주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현장별로 가구 치수라든지 가구 디자인이 전부 다르니까 저희가 가서 뭐 실측구하고 시공까지 마감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게차는 왜 있는 거예요? 이게 만능입니다. 리프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저희 쓰는 합판이 한 장에 20kg가 넘거든요. 저 원장 한 장에 20kg가 넘습니다. 제가 이제 싱크대 배울 때 일할 때 합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 걸 좀 줄여주기 위해서 지게차 그리고 저것도 자동 리프트 저런 기계 설비를 해놓은 거죠. 대표님 회사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개인 공장 치고 좀 이 정도 설비해 놓은 데는 제 부산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다른 차로 치면은 무슨 차지? 제단기만 보면 한 제네시스 G80, 리프트만 보면 소렌토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차고인데요, 차고. 외제차만 있는 차고 이런 느낌. 이거는 제가 검토해야 될 서류고. 오늘 뭐 미팅만 이렇게 있으시다고 하는데 서류도 굉장히 많네요. 네. 이런 건 언제 하세요, 그러면? 일단 전부에 야간에 하고 아니면 좀 새벽에 와서 하고. 직원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8시부터 5시까지. 딱딱 칼퇴근 시켜주시나요? 거의 칼퇴근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표님은 직접 뭐 새벽에 와서 서류도 하시고 나머지 다 일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그 주식회사에 그 주주들이 3명이 있어요, 저까지. 주주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즐기면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좋죠. 저는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고객님들이나 거래처 대표님들이 마감 보고 좋아하시는 모습들이 정말 좋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도 한두 명씩 늘고 매출도 조금씩 올라가고 공장 규모도 조금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대부분 다 오래되셨다고 하던데 네. 오신 지 얼마나 정도 되신 건가요? 한 3년 정도 다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온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원래 그럼 이쪽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 가구 쪽은 상관없는 현대제철 뭐 이렇게 관련돼 있는 업무를 했었어요. 대표님이 진짜로 칼퇴를 제대로 시켜주세요? 칼퇴 엄청나죠. 또 뭐 이미 한 5시 전에 준비를 다들 합니다. 5시 전에 이제 카드 다 지문 찍고, 왜냐면 여기서 또 부산이나 뭐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차가 막혀갖고. 연봉은 아까 전에 대표님이 뭐 8천, 9천 내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진짜 그 정도 내시나요? 그래서 엘리트 분들은 그렇고요. 뭐 나머지 분들은 급여가 조금 차등이 있는데 8천보다 더 높은 분도 계시고. 일은 지금 만족하고 계시나요? 대만족이죠. 제가 관심이 있어하는 분야였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 재무 쪽이랑 온 지는 얼마 안 돼서 실측이랑 이런 것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게 그 기록이에요? 네. 이게 한 달량이에요? 네, 바로 한 달만.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한 5, 60개 현장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아까 보니까 학교도 나가시던데 그렇죠. 학교 뭐 칠판, 책상, 교구대. 막 한꺼번에 많이 나가겠네요 그런 게. 그렇죠. 이게 한 장에 적게는 뭐 100만 원, 많게는 1억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싱크대 들어가고 그럼 뭐 1억 어느 경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억. 좀 세부 디테일이 살아있죠. 그러네요. 확실히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가가 많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왜냐면 가구 하나마다 또 시공하는 인건비도 따로 들어가야 되고. 서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도 있어요. 서울에서도 부산 내려오시면 체인점 공사도 많고 이제 이런 거는 뭐 일반 개인 공장에서 제작이 좀 많이 힘드니까 저희가 이제 특수 제작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진열장에 뭐 약국, 뭐 농협 안 가리고 다 들어갑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럭스 인테리어에서 BX 컴퍼니로 바꾸셨잖아요. 네. 각각 이름에 뜻이 있었을까요? BX에서 또 바뀌었어요. DB로. 아예 이름 지금? 따라간다고 그래서 아, 네, DB 컴퍼니가 이제 대박 컴퍼니, 대박 나자고. 대박 컴퍼니야. 네, 네.
근데 다들 이렇게 붙박이장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붙박이장이라는 그 기준이 어디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반 가구들을 저는 전부 붙박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수납할 수 있는 모든 가구는 저는 붙박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 작업하시고 계시는 것 같던데 잠깐 봤는데 견적서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됩니다. 아파트인 건가요 지금? 네, 아파트. 견적을 하시면은 단면도나 이런 거에서는 색깔이 없잖아요. 아, 색상 넣고 하는 거요? 예. 디자이너가 다 합니다. 여기는 공장인 것 같은데 따로 네. 뭐 디자이너 분들이 하시는 사무실이 있으실까요? 따로 있죠. 구동에도 있고, 수영에도 있고, 초급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여러 군데를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처음에 계약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연치 않게 공장 옆에 매장이 임대가 나와서 쇼룸을 만들었더니, 이제 고객님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마감재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세팅된 가구들을 보시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울산, 창원, 이제 도마다 하나씩 내려고 이제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부산에만 있어요. 거기는 평수가 보통 다 어떻게 돼요? 무구동은 한 4, 50평 정도 되고요. 수영 매장은 뭐 한 24평 정도 되고요. 초음 매장도 한 30평 정도. 쇼룸이니까 보여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좀 넓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현장을 갈 건데 오늘 현장 마감이 있어서 일단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이게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무곡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부터 또 현장 일에 시작하러 가시는 건가요? 누구동 매장을 잠깐 들려서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호 매장입니다. 여기가 그럼 럭스 인테리어인 건가요? 럭스 부엌 가구죠. 인테리어는 안 하니까. 여기서 그때 시작하셨다고 맨 처음에. 그렇죠.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아까 공장에서 보셨듯이 이제 요런 합판을 재단을 하는 겁니다. 공장 기계로 요런 문양을 만들고 이건 이제 도장을 입힌 거고 내부장 자재도 똑같은 소재. 저희 공장에서 직접 제작된 제품들이거든요. 이거는 다 이렇게 샘플로 놔두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또 엔지니어 스톤이고 다 대리석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다 인조대비 사용이 이게 되게 그냥 뭐 옷감 고르듯이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렇죠. 공장을 직접 하다 보니까 도매 스타일이 좀 강하죠. 자재 샘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슬쩍 넘기는 거 봤는데 캘린더에 꽉 차 있네요, 이쪽. 네, 맞아요. 보시면은 거의 풀로 다 차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일정만. 이번 달 스케줄까지 다 차 있는 건가요, 이게? 11월 중순까지는 다 차 있다고 보시면 되죠. 2달 남았는데 지금 거의. 그렇죠. 2달이죠. 보통 이 정도로 다 차 있나요? 지금은 조금 좀 약해진 택이죠. 보통은 한 3개월, 6개월 후까지 거의 다 차 있죠. 지금 싱크대 공장 규모도 확장 이전을 한 게 일이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내 일을 못 쳐내서 그게 계속 마음에 남고 막 신경이 쓰이고 해서 확장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뭐 100세대 시험시험 뽑아도 뭐 이틀이면 다 주방 싱크대, 붙박이장, 뭐 신발장 포함. 여기는 이제 얼마 전에 마감한 현장인데 마감이 잘 됐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확인하러 한번 가보시죠. 공장에서 도면하고 실제 이런 제품들이 이제 다 저희 공장에서 소름에서 봤던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한. 이게 뭐 이런 마감들이 중요한데 이게 포르쉐 기계로 아까 포르쉐 네, 포르쉐 기계로 찍어낸 제품들입니다. 거울 형태도 그러니까 직접 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사선 이건 또 사선 이것도 또 그 포르쉐만큼 비싼 기계가. 전체적인 인테리어에 다 그럼 대표님 손길이 지나간 거네요. 거의. 그렇죠. 싱크대도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세라믹으로 구성된 거고 이제 하부장 도와주고 철문. 다 직접 이렇게 그렇죠. 안에도 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 다 저희가 시작하는 가구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마감 디테일이거든요. 이런 마감 디테일이 사실상 그냥 공간이 생기는 가구들은 전부 다 맡아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게 합판을 좀 보수 작업을 좀 했는데 새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작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그럼 주로 하시는 거는 현장 감리죠. 직접적으로 하시기보다는 감독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업무 시간보다 이동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1년에 한 4만 킬로 정도? 9만 원. 9만 원. 네. 기름값만 거의 100만 원 나가네, 한 달에. 그래요? 100만 원까지는 잘 안 나오고 그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아, 저 여기 서면 근처인데 네네. 여기는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 여기 오피스텔 현장이고요. 지금 100세대 정도 납품이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여기가 그럼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빠질 때마다 한 세대씩. 아직도 대리석 왔네요. 아, 대리석 시공하시는 분들이 일단 오늘은 5세대 세팅될 예정입니다. 부르신 건 아니죠? 아, 절대 연출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요, 방송장 했습니다. 이거. 네네. 이거짜리는 그 두 개가 쓸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좀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지금 그러면은 이제 네. 바로 급작스럽게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즉석에서 또 일을 하시네요. 네.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현장이 이제 변동이 많으니까 재단을 해서 다시 보기로 맞춰. 이렇게 뚝딱 하나 해결하셨는데요. 아, 네, 그렇죠.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즉석으로 일할 때도 있다 하셨는데 네. 이런 일을 하면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지금 광고를 보시면 이제 최초에 이제 실측이 들어가야 되고 도면 작업을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공이 돼야 되는데 삼박자가 맞아야지 가구 세팅이 잘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을 처음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마감을 알아야 되고 가구가 시공됐을 때를 미리 예상을 해서 또 실측을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알아야지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이쁘게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하신 작업도 되게 간단히 하시더라고요. 처음 하신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잘 모르면 이게 어려운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쪽일은 20대, 30대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 기피해서 안 하는 건지 어느 쪽일까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모르셔서 못하는 분도 계시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시공이 잘 안 되거나 많이 힘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젊은 분들이 이런 일을 좀 기피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현재도 지금 직원을 더 모으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항상 열려있고 모시고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오늘 촬영 정말 수고 많으셨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젊은 분들이 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난이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나름 좀 몸은 힘든데 많이 보람되거든요. 뿌듯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공장에서 가구 제작하시고 실측하시고 하는 모든 임직원분들께 다 진짜 감사 말씀드리고 잘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좀 발전하는 모습으로 즐겁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에게 화이팅! 대한민국 1번 초밥은 호주에서 온 스시, 부산 정비는 신호정비, 1등 중고차는 부산카. 하나 더 해주세요. 대한민국 1등 가구는 럭스 핸드메이드. 감사합니다.